펜타곤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수명이 부상당했으며 일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중증 입원 환자들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 가을 학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2세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등 방역 수칙을 더 강화했습니다. 미국민 $1,200, 자녀 $600 매달 현금 지원안이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에 의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12개 주와 워싱턴 DC 등 각 주별로 대규모 강제 퇴거 사태를 막으려는 보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펜타곤 인근에서 10여 발이 발사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수명이 부상당했으며 1시간 반 동안 일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펜타곤 주변의 블루, 옐로우, 오렌지, 실버 라인 등의 전철 운행에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타곤 미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으며 일대가 1시간 반 동안 락다운됐고 전철 운행이 대거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펜타곤 외곽에 있는 펜타곤 메트로 스테이션과 버스 환승장인 트랜짓 센터 인근에서 적어도 12발의 총성이 들리는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이 숨졌으며 여러 명의 부상자를 낸 것으로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펜타곤 트랜짓 센터에서는 바닥에 쓰러진 2명에 대해 CPR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장면도 목격됐는데 이 중 1명이 사망한 경찰관으로 보입니다. 다만 숨진 경찰관 1명은 총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범죄 단속 과정에서 용의자들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펜타곤 군 보호청 소속인 숨진 이 경찰관은 펜타곤 외곽에서 접근해온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수차례 찔리면서 용의자를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조지 워싱턴 대학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10여 발의 총성을 듣고 펜타곤 경비를 맡고 있는 펜타곤 군 보호청 소속 경찰이 총격범을 향해 소리치는 소리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펜타곤 경호를 맡고 있는 펜타곤 군 보호청은 물론 인근 알링턴 카운티 화재응급구호대, 경찰 등이 총출동해 펜타곤 트랜짓 센터를 중심으로 범죄 현장을 설정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FBI가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이끌고 있으나 구체적인 용의자와 범행 동기 등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펜타곤 청사와 펜타곤 메트로 스테이션, 버스 환승장 등 주변이 1시간 반 동안이나 락다운됐다가 낮 12시 15분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펜타곤 메트로 스테이션 출입구는 락다운 해제보다 더 오랫동안 폐쇄됐으며 메트로 전철 운행이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블루라인에선 펜타곤 시티에서 알링턴 국립묘지역까지의 운행이 장시간 중단됐으며 옐로우 라인에선 펜타곤 시티에서 마운트 버논 스퀘어까지 중지됐습니다. 오렌지, 실버, 블루라인에서도 랑팡 플라자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되다가 오후 1시 45분에 원상복구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새 감염자들뿐만 아니라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까지 급증하며 1년 전의 상황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과 의료진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다시 사망자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4차 재확산으로 재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하루 새 감염자들이 1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하는 환자들이 4만 명을 넘어 1년 전의 상황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 치료받는 사람들은 7월 31일 평균 4만 3,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7월 15일에 19,900명에 비해 보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또한 1년 전의 같은 날에 4만 6천 명과 같아진 것으로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1년 전으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하루 새 감염자들은 7월 30일에 10만 1,200명으로 2월 11일 이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루 10만 명대 감염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감염에 이어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이 급증한 지역들은 플로리다가 가장 많고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등으로 이들 주들이 전체 환자들을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경우 하루 새 감염자들이 2만 2천 명을 기록하고 있고 중증 입원 환자들이 1만 명을 넘어서 병상과 의료진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선 중증 입원 환자들이 일주일 만에 200명 이상 급증하면서 하루 사망자가 400명을 넘은 날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을 휩쓸면서 새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CDC 공식으로는 7월 20일 현재 83%, 영국 옥스포드대 추산으로는 7월 말에는 93%까지 올라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중증 발병 환자들이 급증하면 병의원 시설에서 병상과 의료진 부족 사태에 빠지고 사망자들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하루 평균 사망자들도 8월 2일 현재 341명으로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과 사망자들의 95% 이상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로 나타나 아직 백신 접종이 돌파 감염까지 막지는 못하고 있으나 중증 입원과 사망 등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바이든 백악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가을 대면 수업을 앞둔 현 시점에서 등교 방침을 전면 수정하고 나섰습니다. CDC는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2세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등 방역 수칙을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수칙 내에서 학교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개학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CDC는 대면 수업 재개를 놓고 등교 방침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CDC는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사, 교직원, 학생, 학교 방문객 등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12세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항목도 추가하는 등 방역 수칙을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지난주에 새 학기를 시작한 애틀란타 드류 차터 스쿨은 벌써 9명의 학생과 5명의 교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100명 이상의 학생이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염성이 높다는 것 외에 확인된 사실이 많지 않은 만큼 전면 등교가 이뤄지려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대 전염병학 교수는 백신 효과가 100%는 아니더라도 중증 입원과 사망 등 최악의 사태는 막아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DC, 미국 소아학회 등 여러 전문가들은 학교 등교도 중요하지만 백신 제외 대상인 12세 미만 아동들이 현 시국에 학교 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사이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반면 12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백신의 임상 결과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쯤에 나와 예방접종이 진행되기까지 앞으로 수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국민 18세 이상 성인에게 $1,200, 자녀들은 $600씩 매달 현금 지원하는 법안이 민주당 하원 진보파 의원들에 의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 등은 성인 $1,200, 자녀 $600로 지원액을 1차 때보다 낮추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안도 동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담을 세부안을 놓고 민주당 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진보파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매달 현금 지원 법안을 공식 발표하고 관철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 대표적인 진보파인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서포트 법안으로 이름 붙인 매달 현금 지원 법안을 공표하고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성사시키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이란 오마르 하원의원과 진보파 의원총회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등이 공동 추진하고 나선 서포트 법안은 팬데믹에 여전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18세 이상 성인 1인당 $1,200, 17세까지의 자녀에게는 $600씩 매달 지급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성인 $2,000, 자녀 $1,000씩 지급하자는 방안을 비공식으로 제안해왔으나 현실을 다소 감안해 1차 현금 지원액과 같은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급 대상은 1차, 2차,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조정소득 AGI가 개인 $75,000, 부부 $150,000 이하이면 전액 지원받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100당 지원액을 $5씩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란 오마르 하원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미국이 너무 오래 성장에만 우선시해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배고프고 홈리스가 되고 건강보험을 잃고 있다면서 미국은 팬데믹으로 오히려 심해진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국민들의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 주거지, 헬스케어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보파 하원의원들이 본격 행동에 나서 민주당 상하원 의원 80명이 서명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후 분위기만 살피던 매달 현금 지원안이 8월 한 달 동안 결정하게 되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포함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현금 지원과 관련해 의원들의 제안을 기꺼이 경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직접 지원안으로 매달 연속 현금 지원이나 일회성 4차 현금 지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적어도 5년간 장기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방안을 더 우선시하고 있으나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새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경제 반등에도 제동이 걸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현금 지원을 다시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여름 휴회 기간 중인 8월 한 달간과 9월 중순 사이에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법안에 담을 세부안들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 현금 지원의 채택 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740만 가구로 더 늘어나 무더기로 강제 퇴거당할 위기에 빠지고 있는데도 연방 차원에서는 에빅션 모라토리엄의 재연장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12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는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만 하면 집행될 때까지 강제 퇴거를 연기해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나섰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740만 가구나 연방 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 퇴거 중지령이 7월 31일자로 만료됐는데도 연장 등 추가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연방 센서스 조사 결과 당초 650만 가구에서 7월 초에는 740만 가구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360만 가구는 앞으로 2달 안에 살던 집에서 내쫓기는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 연장 등 어떠한 보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CDC가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백악관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그럴 권한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은 7월 30일에 만료된 CDC의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10월 18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 가결을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여름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각 주별로 대규모 강제 퇴거 사태를 막으려는 보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주와 워싱턴 DC가 각종 세입자 강제 퇴거 연기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워싱턴주와 오레건 등 전역의 각 주들은 연방 차원에서 내려보낸 460억 달러의 렌트비 보조금이 집행될 때까지 대략 2달 동안 강제 퇴거를 연기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밀린 렌트비를 탕감해줄 수 있는 1차 250억 달러, 2차 210억 달러를 합해 46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각 지역으로 내려보냈으나 6월 말까지 고작 30억 달러만 집행돼 세입자들이 렌트비 탕감에 따른 강제 퇴거를 면하는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의 렌트비 지원금을 집행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각 주들은 세입자들이 렌트비 지원을 신청만 하면 대략 2달 동안 강제 퇴거를 지연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렌트비 보조금 460억 달러로는 임시 방편에 그치겠지만 대규모 강제 퇴거 사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4차 확산을 부채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들이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 차원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